예, 신도시 건설 컨소시엄 관련해서 다시 또 한번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일단 프롬프트에 들어갈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쭉 여기까지예요. 뭐 읽어보시면 다 간단하죠. 내용 자체는 뭐 이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그걸 요약해서 다시 한번 뭐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일단 교육도시의 목적은 이걸 새로운 체제의 시험입니다. 새로운 체제는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라 그럴까요? 삶과 일과 삶을 AI 기반으로 재구성해보는 그게 새로운 체제죠. 시장 경제이긴 하지만 기존의 시장 경제와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 재구성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노동 생산성을 3배 이상 향상. 그 노동 생산성을 3배 이상 향상시키는 이유는 또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보다 나은 삶이죠. 뭐 간단하게 보다 나은 삶.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좀 더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잘 살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죠. 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을 충족할 어떤 한 가지 방안. 그죠? 누구나 또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교육도시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니까 팀 주피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교육도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교육도시 건설 방안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 수익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뭐냐니까 교육도시를 통해 미래의 이익을 얻을 개인과 단체가 그 비용을 건설 비용, 그 비용이라고 그러면은 건설 비용을 부담합니다. 교육도시를 통해서 미래의 이익을 얻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건데, 교육도시 자체가 AI 테스트 베드란 말이에요. 테스트 베드. 따라서 각종 AI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그죠? 그 개발된 기술을 공유하는 거죠. 기술 개발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술 개발은 구체적으로 한국 산업표준 분류에 따른 1205개 세세업종이 있잖아요. 세세업종. 그러니까 세세업종 각각에 대응하는 1205개의 기업을 설립하고, 이 기업들의 지분, 각 기업의 지분 50%를 출자하여 어떤 자산풀, 에셋풀을 구성하는 거죠. 이 에셋풀을 기반으로 교육도시 주식회사를 설립. 그죠? 그러니까 교육도시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교육도시에 입주한 1205개 기업들의 지분 50%씩을 다 모은 게 교육도시의 자본금이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 주식을 설립하고 그 주식, 그러니까 그 지분의 일부를 자본시장에 매각하는. 그죠? 그러면 건설 자금이 나오잖아요. 건설 자금이 나오고, 이 건설 자금 누가 조달하느냐 하니까 결국은 1205개 기업이 조달하는 거고, 1205개 기업은 그럼 어떤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데 대한 보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바로 교육도시를 운영함으로써 좀 적어볼까요? 1205개 기업의 이익은 뭐냐? 기업이 누릴 이익은 교육도시에서 생산된, 그러니까 향후 교육도시에서
될 각종 AI 기술을 공유하고 그것을 각국에 전파할 역량을 획득하는, 그죠? 특히 중요한 게 시너지 효과죠. 특히 중요한 점은 시너지 효과라는 건 뭐냐니까, 어느 한 업종, 어느 한 기업이 자기 혼자 따로 떨어져서 연구 개발하는 것보다는 모든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들이 하나의 공간, 그죠? 모든 업종의 기업들이 하나의 공간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의 공간을 공유하고, 이 하나의 공간 속에는 그게 교육도시잖아요. 하나의 공간, 이게 교육도시가 되고 도시이고, 그리고 그 공간은 AI 기술의 연구 개발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다. 모든 자원.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같은 경우죠. 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지식과 기술의 공유, 기술의 교류와 및 협업, 이업종 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업종 간의 지식과 기술을 교류하고 서로 협업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시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익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육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국가들도 큰 이익이 있다. 어떤 이익이 있느냐니까, 자국의 기업들을 시범적으로 몇 개를 보낸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 그러면, 필리핀이라는 국가 하나가 1205개의 세시업종 전체, 그러니까 모든 산업, 모든 업종에 대해서 AI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 개발을 수행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필리핀이 이 일정한 지분을 투자해서 교육도시 건설에 참여한다 그러면, 교육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여러 다른 국가,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라오스, 태국, 중앙아시아, 유럽, 미국 등이 개발하는 기술들을 자국 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종의 통로를 개척할 수가 있죠. 가령 필리핀이 참여하면 한중일, 미국, 북미라 그럴까요? 북미, 유럽 등의 참여자들로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흡수하는 통로로 활용할 수 있다. 그게 대단히 큰 장점이죠. 그럼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럼 어떤 혜택을 받아보느냐? 마찬가지죠. 북미도 마찬가지, 한중일로부터 배울 게 있고, 한중일도 유럽에서 배울 게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이익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로부터 배우는, 함께 배우고 또 함께 연구하고 함께 개발하니까 함으로 모두가 이익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 그게 요 내용이에요. 방금 이 내용이 지금 위에 적혀 있던 내용들을 한 가지로 요약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딜리틀로, 그죠? 이렇게 해서 제가 R1에다가 또 한번 넣었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R1한테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네가 한번 답을 해봐라 라고 했는데, 방금 또 제가 몇 가지를 더 추가한 게 있으니까 좀 추가해서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싱킹 하고 있고, 열심히 싱킹 하고 있는데 바로 답이 안 나오니까 위에 있는 내용부터 같이 보죠. 위에 있는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자, 다국적 컨소시엄의 구성, 중국 협력 방안. 중국 협력 방안을 넣은 이유는 일단 중국이 AI 기술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 중에 하나, 미국과 더불어
가장 앞서 있는 국가로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교육 도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을 상당 부분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국가라는 점이고. 그죠? 세 번째는 교육 도시 건설로 통해서 어떤 이것을 교육 도시를 기본으로 해서 나중에 다른 국가의 AI 신도시를 건설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바로 중국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교육 도시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출할 수 있는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중국과의 협력 방안을 항상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컨소시엄 기반 이렇게 구성하고 참여자 모집은 이렇게 진행을 한다. 자본 기여금은 최소 10만 불 이상. 그죠? 그래서 기관이나 연구소나 개인 투자자. 그죠? 그리고 컨소시엄은 출자의 금 돈과 기술 기여 등, 그러니까 칭화대학, 중국의 칭화대학이나 저장대학이나 뭐 푸단대학이나 이런 대학이나 연구소가 참여한다 그러면은 거기는 굳이 돈을 내는 것보다는 기술을 기여하는 게 훨씬 낫죠. 그죠? 그리고 의사결정은 디센트럴라이즈드 오토노머스 오르가니제이션에서 그러니까 지분에 따른 투표권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인 전환은 이런 식으로 AI 건설 기계 주식회사 등등. 나중에 상호는 하나로 통일해야 되겠죠. 교육도시가 ACI니까 ACI 건설기계 주식회사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S풀은 이런 식으로 50%를 모아서 ACI 신탁을 설립하고, 자 그런 다음에 요런 걸 넣어서 총 규모 200억, 그죠? 200억 달러니까 한화는 26조 원 되겠죠. 그리고 1200개 5개 기업 평균 기업 가치를 이 정도로 계산을 상정을 한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10억 주를 발행하고 주당 액면가는 이 정도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공모전은 홍콩 거래소나 한국 코스피 뿐만 아니라 뭐 나스닥이나 등등 여러 자본시장에 동시 상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죠? 굳이 중국 자본만 유입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 얘기는 나오는데 디지털 화폐는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같이 중국에서 같이 협력한다 그러면은 중국이 어디랑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데가 좋을 것인가? 중국 과학기술부에서 연구비를 이 정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프로젝트라면, 그죠? 뭐 가능한 얘기죠. 연구소에선 중국과학원, 중국전자과학연구원, 대학원, 칭화대하고 저장대, 저장다시가 자주 노는 이유는 이 딥식 R1을 개발한 사람들이 주로 저장대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주로 그렇진 않죠. 핵심 멤버들은 칭화대 출신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대학들과 이런 기업들 그리고 프로젝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 이 말이에요. 알리피 디지털 화폐 생태계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서 협력입니다. 그리고 실행 로드맵은 2024년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 R1을 개발한 모델 자체가 데이터가 2024년 이전 데이터라서 그래요. 만약 지금 강의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5년 4월 6일인데 다음 달이나 이번 달에 R1이 아니라 R2나 R1.1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최신 데이터가 들어 있겠죠. 자, 리스크 관리는 이렇게 정리하고 보죠.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기대 효과는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 어쨌거나 목표는 노동 생산성을 3배, 그리고 제조 GDP를 40% 이상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같은 내용을 넣어서 했는데 뭐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바빠서 이 내용은 넣을 수가 없다. 제가 추가했던 내용이 좀 있는데 추가했던 내용이 다시 넣어서 돌린 건 안 나왔어요. 그렇듯 하더라도 어쨌거나 AI 건설 컨소시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개요, 전반적인 개요는 다 이게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참조할 만한 내용이 될 거예요.